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영국 신문 이코노미스트가 만일 우리가 투표할 수 있다면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는 일종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의 등대인 미국의 가치를 도널드 트럼프가 훼손시켰기 때문이고 바이든에게도 기적과 같은 해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는 좋은 사람이고 언해피한 미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능력이 있는 지도자라고 평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는 샤이 트럼프가 아니라 히든 바이든 표가 많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이면서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니아주 우편투표 연장 결정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에미 코니 베렛 신임 대법관은 빠졌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격전지에서 라티노 유권자의 표를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는 약간의 변화들이 있지만 판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확률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언론은 투표당의 갖가지 변수에 대비해 개표 방송을 준비하고 플로리다주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결과를 예상보다 빨리 알 수도 있습니다. 선거를 닷새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율은 13개 주에서 늘어났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전현직 4명의 주지사가 만나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 조장에 휘말리지 말고 선거를 평화롭게 치르자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전현직 주지사 4명은 민주, 공화, 무소속 모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선거를 치를 날이 닷새가 남았는데 닷새라 할지라도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월요일 어찌 보면 사흘 남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오늘, 내일은 현재의 판세를 조금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맨 앞부분 끝나고 나서 제가 두 번째 섹션에는 왜 영국 신문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대선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와 같은 주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계에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일 수도 있고 냉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잠시 잊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 안에 담았기 때문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나 또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그 이코노미스트의 주장 안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다시 한번 쭉 정리요. 트럼프 대통령의 4년과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떠한 미국이 될까? 세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수정될까? 만약에 지금 그 지도자가 바뀐다면 그런 것을 짐작해 보실 수 있는 사설? 일종의 사설이라고 쓰질 않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런데 제가 볼 땐 분명히 이건 사설이에요. 그래서 잠시 뒤에 그 부분을 전해드리겠고 사실은 무게감은 그 글이 더 있지만 여러 가지 그 편성이나 분위기나 그 순서를 잡는 게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7,650만 명이 조기 투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은 플로리다주에서 정치 쇼가 펼쳐집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 바이든 후보도 전부 플로리다로 가는데 템파라는 지역이 항상 스윙 플로리다주에서도 스윙한 곳이잖아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 인근이고 하는 그래서 두 후보 전부 템파를 방문을 하는데 이 바이든 후보는
이 선거 막바지에 오면서 역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헬스케어. 그리고는 이제 그 플로리다주를 벗어나면은 아이오와와 위스콘신, 미시건주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합동 유세를 할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바이든 후보가 3군데 다니는 동안에 10군데도 넘게 다닐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선거 유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직접 갈 수 있는 한 하루에 몇 군데를 다니고 있고, 바이든 후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인터넷으로 뭔가를 합니다. 일요일 날도 뭐 저는 한 2시간 정도 되는 뭐 컨설트 겸 투표를 하라는 투표 동료 이런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다우 지수가 뭐 900포인트 이상 그 내려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고, 선거는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점 심해지고,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증거는 없지만 부정선거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면서 자신이 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요즘에 특히 그 10월 17일에 위스콘신의 유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그 어디 유세장을 가나 전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신이 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의 대결인데, 지금 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막판에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두 사람의 대결이 되는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거의 4년 집권하는 동안 당신이 좀 나서서 뭔가 교통정리를 해야지 된다 하는데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정도 트럼프 임기 3년을 지나고 나서 어떠한 연설 같은 것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현재 그 선거 막바지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 바이든 후보와 며칠 있으면 결혼해야지 되는데, 어제도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는 트윗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더 힐이 보도한 것을 보면은 이런저런 영향으로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주니까 뭐 젊은 층이라든가 아니면 2016년도에 투표를 하지 않았던 흑인계라든가 라티노계가 조금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고 미들 네임을 꼭 붙입니다. 요즘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연설을 하러 가도 도대체 연설장에 사람이 안 모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트위터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을 모이지 않게 하고 하는 의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렇게 오바마는 선거 유세를 조 바이든을 위한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되겠어라고 결심을 했었던 게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기자들의 만찬에서 한 말 때문이었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제일 먼저 그 얘기는 러시아에서 나온 음모론입니다. 버락 오바마는 미국 태생이 아니고 케냐 태생이다. 러시아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도에 그 말을 받아서 계속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미 대통령이 돼서 임기 2기를 치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는 백악관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에서 아주 그 만찬은 대통령이 스스로를 농담거리로 삼아서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보러 케냐 출신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라이언킹 우우우 하는 라이언킹도 보여주면서 본인이 숲속에서 있는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 그런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자리에 이 트럼프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나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저 인간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4년 내내 오다가 이번에도 막판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원래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버락 오바마가.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 유세 갈 때마다 아니 경제를 본인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면서 그 수치 같은 것을 꼼꼼하게 지겹지 않게 제시를 하면서 본인과 조 바이든 후보가 일궈 놨었던 그 터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또 어떠한 그 반박을 하면서 심지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판타지 속에서 산다. 케이블 뉴스의 커멘테이터들이 음모론을 막 얘기하면서 본인을 지지하면 그 환상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요 하면서 심지어는 코비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의 음모라고 코비드 다 잡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언론이 계속 이것을 부추겨서 자신을 그 궁지에 빠뜨린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비드 불만인 것이 코비드가 언론에 주목받는 것조차 질투하는 사람. 이렇게 그냥 해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지금 화가 났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불붙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후보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함께 유세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세도 민주당에는 굉장히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텍사스가 민주당인가? 이것은 전문가마다 다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는 전문가마다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텍사스가 블루로 될 수도 있다고도 보는데 블루는 아닐 거야. 블루 쪽으로 색깔이 많이 변하기는 해도 그게 이제 지금 대세인 것 같고요. 콜로라도주는 어제 제가 캘리포니아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상 1920년 이후에 100년 넘어 만에 최대의 블루 스테이트가 될 것이다. 현재 이렇게 보면은 지지율 차이가 39%가 난다. 바이든 후보가 앞서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콜로라도주도 뭐 블루지만 지금까지 역사상 지난 80년 사이에 최고의 블루 그만큼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다 하는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 하고 말하는 그런 그 분위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걱정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고요. 판세를 조금 그려드리겠습니다. 뭐 로이터 통신과 입소수가 공동 여론조사한 결과는 뭐 몇 군데는 격차가 줄어들고 몇 군데는 더 벌린다 하면서 뭐 헤드라인을 엄청나게 달아놓기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뭐 판세가 크게 변한 게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위스콘신에서는 정말 17포인트 정도를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미시건과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는 다 바이든 후보 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보고도 게임은 끝났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격차가 줄었다 하는 이 얘기가 그 입소스와 로이터 통신의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무튼 지금 플로리다를 봐야지 되는데 플로리다주가 그 조기 투표 결과 같은 것을 일찍 발표를 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네이 실버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주에서 이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이번 선거는 99% 바이든 후보의 승리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은 39%. 그런데 플로리다주가 개표가 빨리 나와주면은 그만큼 예상하기가 조금 쉽다. 뭐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아직도 6% 내지 7% 정도 있는데 이 6% 내지 7%가 전부 격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다면 그렇다면은 미시건이나 위스콘신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해볼 만한 게임인데 과연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 6%가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100%가 가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것이고요. 또 라티노의 지지에 대해서는 악시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격전지에서 라티노의 지지가 바이든 후보가 훨씬 많이 받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애리조나, 텍사스, 네바다에선 크게 앞서고 라티노 사이에서 61%에서 30%, 플로리다에서도 역시 전체적으로는
악시오스의 보도입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 라티노 사이에서 48%대 43%로 이긴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남자들이 라티노 남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한다고 하고 이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이 라티노계는요 어느 국가 출신이냐에 따라서 지지가 좀 달라집니다. 쿠바 같은 나라 출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니까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러나 뭐 멕시코계라든가 그 밖에 이제 남미 중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그 사람들을 사악한 애니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고 하거든요. 해서 지금 라티노 표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 라티노 표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그런데 이 앞서는 것이요. 힐러리 클린턴도 2016년도에 라티노 표를 66%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66%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도에 받은 71%보다는 5%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텔레문도가 이제 그 스페니쉬 방송이잖아요. 텔레문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역시 라티노들도 경제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4개 주에서 모두 중요한 그 경합지에서 볼 때 학교를 오픈하기 이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으로 보면은 그만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부터 보겠습니다.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는 여러 그 여론조사 기구를 다 그 통합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여론이 이렇다 하고 보도를 하는 기구인데 왜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가 지금 잘 열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코노미스트부터 볼까요? 지금 여기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나요? 네, 인터넷이 연결이 되네요. 조금 낮아졌습니다. 어제보다 이코노미스트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져서 현재는 95%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5%로 1%포인트 낮아졌죠. 그렇게 보고 이 예측인 거죠. 지금까지는 바이든 후보의 그 선거인단 확보도 어제보다 많이 낮아졌네요. 어제 556표 정도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356표요. 356표였는데 지금 낮아져서 1% 낮아졌으니까요. 350대 188 당선되려면은 270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번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를 다시 열어보면은 네, 이제는 열리는군요.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가 가장 조금 그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보수적으로 이 계산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는 현재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 뭐 이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미네소타에서 모두 조지아를 빼고는 이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젠가요? 한국의 YTN이 잠깐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0.5% 차로 앞서간다는 게 나와서 주목한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 지금 다시 바이든 후보가 0.5% 플로리다주에서도 앞서가고 있고요. 조지아만 타이고 다른 곳에서는 전부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이 실버 그 538이 가장 이 같은 여론조사를 잘하니까 538을 보면은 현재 당선 가능성을 이코노미스트는 어제에 비해서 1%포인트 낮게 잡았는데 오히려 올라갔네요. 이 그 당선 가능성을 바이든 후보 89%로 봤거든요. 어제보다 어제 몇 %였었죠? 어제 보면은 어제는 88%. 어제 88% 대 12%였는데 오늘은 89% 대 11%. 보통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도 이 그 네이 실버의 538, 이코노미스트, 폴리티코, 뉴욕 타임스 이런 모든 곳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항상 뭐 1%, 0.5%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 실버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을 445개 대
193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파퓰러 보트 일반 유권자의 표도 53% 대 45%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지난번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잖아요. 몇백만 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현재의 판세는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부 지금 언론에서도 마지막 변수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그리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 끝나고 개표 나오면서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 반응에 따라서 또 국민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신경을 지금 쓰고 있고 경찰력도 동원되고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주에서 사설 경비 요원도 하이어를 하고 안전하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더 지금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굉장히 긴 길이었는데 제가 뺄 것은 빼고 여러분들께 이코노미스트가 왜 바이든에게 그 자신들도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를 한다고 했는가 하는 것을 4년을 쭉 한눈에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기 때문에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는데 가능하면 영국신문 이코노미스트의 단어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Why it has to be Biden? 왜 바이든이어야지 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영국에서 봤으니까 미국이 세계의 등대인 가치를 훼손했다. 찢어진 성조기 사진까지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을 보면서 어디가 본인의 생각과 같은지 아니면 그 차이점도 있을 수 있겠고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도널드 트럼프의 선출은 미국의 언해피한 것 그리고 분열을 가져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본인을 재선시켜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 언해피해지고 더 분열되는 미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리더십이 4년이 됐는데 정치도 더 분노하게 되고 사람들이 전보다 당파 싸움은 더욱 깊어져서 도저히 이제 out of control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일상생활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빨려 들어가서 23만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악관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로 점철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같은 미국의 현상은 거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를 재선시킨 것은 앞에 얘기한 그 큰 그림의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것과 같다. 조 바이든 후보는 바이든이 모든 일을 제대로 빨리 쉽게 풀어내는 기적이라는 그 처방이라는 것이 조 바이든 후보에게도 없지만 그래도 끈맨이다. 조 바이든 후보에게 끈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안정적이고 백악관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어려운 일들을 정치 경험상 많이 처리를 해봤기 때문에 미국을 살릴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킹 도널드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수반이 될 자격이 없다. 미국의 가치, 미국의 양심, 미국의 세계에서의 목소리를 아주 그 좋은 목소리 등대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실패했다. 코비드 19을 사실은 제외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해온 것에 대해서 그가 재선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하면 크게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연방 대법관 임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코비드 19 전에 임금이 그 가난한 사람의 4분의 3 정도가 1년에 뭐 4.7% 정도 상승했다고 하고 스몰 비즈니스가 어떤 괜찮을 거야 하는 확신이 지난 30년 사이에 최고 피크였고 또 이민을 규제하고 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는 그의 유권자들을 만족시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세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에 관한 접근은 분열적인 접근인데 그 접근으로 일부 또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고 아이시스를 잡은 것도 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는 아니지만 뭐 평화를 가져왔다 하는 것 또 중국은 스스로 알았을 것이다. 미국의 중국은 적이라는 것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에 지적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이 좋아하는 그 세금 감면은 부분적으로는 퇴보였고 부자, 기업은 좋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했으니까 규제는 그애가 내린 규제로 일부는 규제가 없어져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일부에게는 너무나 해로웠고 환경에는 특히 더더욱이 그랬으며 헬스케어 개혁 접근에는 완전히 실패했고 이민에 대해선 너무나 잔혹해서 어린아이와 부모를 떼놓는 지경까지 갔으며 특히 북한, 이란 문제는 실패를 했고 중동에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한 것을 이코노미스트가 냉정하게 평가하기에는 기존 정치인보다 잘한 것이 없다. 그러나 보다 큰 이슈는 근본적인 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인데 그 근본은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서 가치, 원칙을 훼손했는데 그 가치, 원칙이라는 것은 미국 사람과 세계에도 등대가 되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정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같은 생각을 멈추고 새롭게 생각을 해야지 된다. 이코노미스트의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를 그렇게 괴롭히고 불링하고 거짓말하고 트윗을 그토록 한 국가 지도자가 하는 것을 그냥 오케이 오냐 하고 그 내버려뒀던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다시 해야지 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문화였는데 원래 민주주의 문화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도 공화당 대통령이 가도 민주당 사람을 좀 고용을 하고 민주당 사람이 가도 공화당 사람을 고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완전히 끼리끼리로 바뀌어져 버렸다. 어프렌티스의 트럼프는 그린룸에서 화이트하우스로 무대를 바꿨을 뿐이다. 어프렌티스의 그 무대가 그린색이잖아요. 끼리끼리 우리끼리가 백악관 집무실의 핵심 요소였다. 평화적인 시위를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뒤에 있었던 그 시위가 있고 나서 치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고 좌파의 폭력으로만 그 시위를 매도했다. 그랬기 때문에 인종 긴장, 인종 갈등이 더 부추겨졌다. 현재 미국 사람들, 미국 유권자의 40%는 다른 쪽, 나와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진실을 거부하는 겁니다. 제가 반대말로 하니까 이상하네요. 모든 정치인은 그렇고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에게 대안 사실,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말을 만들어서 주입시켰고 트럼프의 얼터너티브 팩트 내지는 라이를 믿게 하고 바이든은 부패했다는 허구 주장까지 해왔다.
트럼프의 치어리더인 공화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트럼프를 보호했고 탄핵에서 그를 구조했다. 당파 정치와 거짓은 규범과 제도를 해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권자는 그를 기꺼이 방어함으로써 미국의 오랜 전통이었던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은 4년 내내 고통받았다. 이 대통령은 그의 정치적인 적을 감옥에 가둬야지 된다고 말하고 세계의 그 발전된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법무부를 시켜서 자신의 라이벌에게 피해 복수를 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백악관 일자리를 주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이 해외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외국 정부에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을 쳐달라는 그러면 뭘 줄게 하는 더러운 거래를 하고 선거의 공정함도 자신이 이겼을 때는 오케이, 이기지 않았을 때는 의심스럽다고 미리 판을 깔아놓고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선서할 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서해놓고는 지금 그 서약을 4년 내내 깨뜨렸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당파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당파적인 일 처리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뒤에 단합할 기회가 있었고 단합을 했다면 재선될 기회도 있었다. 그런데 그는 민주당주, 민주당 도시 하면서 민주당 주지사와 시장들을 비난을 하고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에 미국의 최고인 제도 또 질병통제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존재감이 있는 그 조직을 하찮게 만들어버렸다. 과학을 무시하다 못해 마스크 쓰는 것까지 거부하면서 자신의 재선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최고의 과학과 세계 최고의 과학자와 세계 최고의 과학적인 제도 시스템이 있었어도 세계 최악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어 국가가 돼서 23만 명 이상이 숨졌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도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가장 강하다고 하지만 미군 혼자의 힘만으로는 미국만의 국방력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세계에서의 어떤 그 국방에서의 위치를 지킬 수가 없다. 가깝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건 이라크 전쟁이건 미군 혼자서만 들어가고 처부수고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그럴 수 있다는 듯이 4년 동안 해왔고 그 같은 트럼프가 4년을 더 하면은 미국은 어디로 가겠는가. 2016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유권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가 분열과 거짓말한 것에 그야말로 속아서 투표를 한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민주당 진보도 예비선거 때는 바이든 후보를 싫어했었다. 그가 중도이기 때문에. 이 바이든 후보의 중도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제도를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쪽과도 손을 잡고 길을 트자는 빌더이기 때문에 중도가 싫어했는데 화합의 길로 가자고 하니까 결국은 그가 이겼다. 예비선거에서 해서 미국의 민주당의 후보가 됐는데 바이든 후보는 혁명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진적인 에볼루션을 하는 사람이지 레볼루션을 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Build Back Better. 더 낫게, 더 나은 쪽으로, 전으로 그렇게 나아가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크게 보면은 당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있고 하니까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뭐 2조에서 3조 달러 정도 되니까 미국 GDP, 국내 총생산의 한 3%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세금은 기업과 부자에게는 크게 늘리지만
벌 주는 방식이 아닌 형태로라는 것을 이코노미스트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뭐 40만 달러 연소득이 미만인 사람한테는 세금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둔 세금과 등등 해서 기간 산업 확장하고 헬스케어 확장하고 아주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것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이민은 더 많이 이민을 환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영국에서 볼 때는 기후 변화 정책 연구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은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할 텐데 이 바이든 후보는 행정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설령 불편한 진실이라도 본인이 듣기에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국적인 그 협조를 하는 이런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중국을 쳐도 미국 혼자는 쳐도 안 쳐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에서는 너무 약하고 너무 늙었어. 아니면 트로이 목마야. 바이든 앞에다가 갖다 놓고 좌파 그 민주당 진보에서 가지고 흔들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 유권자들은 그 민주당의 아주 그 극진보를 싫어했기 때문에 바이든을 선택을 했다. 민주당의 진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바이든 후보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체크 앤 밸런스를 맞출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민주당이 이번에 이기더라도 크게 이겨야지 중도가 강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가 공화당에도 이득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코노미스트는. 말하자면 가까스로 민주당이 이기면 이제 공화당도 해볼 만해 하고 더욱 싸우고 분열하는데 크게 지면은 힘이 너무 약하니까 대적하기에는 서로 협조할 만한 일을 협조를 한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는 공화당을 윤리적으로 파산시켰다. 뱅크럽 했다고 하잖아요. 어모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도 트럼프를 거부하는 르네상스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영국 신문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선거는 운명적인 선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운명적인 선택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는 괴팍하고 제멋대로고 정직함과 진실을 부정합니다. 또 다른 리더는 그 사람보다는 적어도 낫습니다. 진실을 믿고 가치, 미국의 원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영감을 줬던 나라라는 것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척 파괴적인 대통령이었고 만약에 그가 이 시점에서 재선이 된다면 더 파괴적인 대통령이 될 겁니다. 조 바이든은 반대가 될 겁니다. 물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의 임기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백악관에 민주주의가 준 가장 귀한 선물을 갖고 들어갈 겁니다. 조 바이든이 후보가 된다면. 그 선물은 리뉴얼이라는 단추. Build back better. Build 전처럼 더 좋게 만든다는 단추를 새로 단추를 누르는 리뉴얼이라는 단추를 가지고 갈 겁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왜 우리에게 선출권이 있다면 바이든에게 투표할 것인가? Why it has to be Biden? 이라고 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몰랐네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그 연방대법원에서 두 가지 판결이 나왔는데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니아가 어쨌든 그 우편 투표에 대해서 연장하기로 한 군데는 사흘, 한 군데는 11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해보겠다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미 코니 베럿 신임 연방 대법관이 선거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이 판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연방대법원에서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흔치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연방대법원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에이미 코니 베럿 신임 연방대법관은 충분히 이 같은 내용들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했고,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쩌면 또 이것이 거북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본인으로서는 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공화당이 이거 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소한 것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무슨 뭐 3, 4분기 경제가 좋았다, 또 실업률이 좋아졌다, 또 그 다음 주에 조금 나빠졌다, 예상보다 좋다 나쁘다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확정적인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원율이 그 13개 주에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봐야지 됩니다. 주식시장도 사흘 연속 내려갔었다가 오늘 조금 괜찮은 듯 하기는 하는데 아직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3개 주가 어떤 주냐면은 아이다호, 몬타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또 무슨 뭐 뉴멕시코, 위스콘신, 또 아이오와, 또 오하이오,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병원 입원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어제 그 케이스가 8만 케이스가 나왔고요. 어제 하루 동안 1,025명이 숨졌거든요. 이게 이제 투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도 무척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실업수당 청구는 지난주에 75만 1,000명이 청구를 해서 일주일 전보다 4만 명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알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언론사에서는 전부 이 투표 개표 방송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너무 미국 언론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조기 투표 자체도 일부 주에서는 이미 개표를 시작한 주도 있어요. 일부 주는 당일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를 할 수 없는 주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주는 뭐 11월 3일 굉장히 미국이 다르거든요. 또 어떤 주는 그 개표하는 게 너무 느려요. 그런데 비해서 플로리다주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굉장히 개표를 또 빨리 잘하는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다주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지금 보면은 방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격전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두 곳을 보는 것이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36개 주에 전부 기자를 파견을 했어요. 나머지 14개 주는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캘리포니아 민주당, 뭐 뉴욕 공화당 이런 형태로. 그래서 아무튼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너무나 어수선한 상태이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간이 있는 동안에 하도 분열의 말들만 들어서요. 이 미네소타가 참 재미있는 주예요. 주지사가 공화당에서도 나오고 무소속에서도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나오는데, 현 전 주지사 4명이 모여서 지금 너무 선거에 대해서 갖가지 루머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평화롭게 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비디오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만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Minnesot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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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ve all had the privilege of serving as governor of this great state. Well, we may not agree on every issue. We all agree that this election is the most important election of our lifetime.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거 하나에는 모든 거에 다 동의하지 않지만 동의한다. 투표해라 하는 얘기예요. 강희신이었습니다.